이제 체온 조절에 이어서 삼투압 조절입니다. 삼투압 조절. 우리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날, 자, 어떤 경험이 떠오른다? 아, 낮에 짠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왜 목이 마른 걸까요? 왜 갈증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간단한 내용은 이래요. 자, 우리는 세포.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뭐 적혈구 이런 세포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자, 세포가 있다. 짠 음식을 먹었어? 짠 음식, 짜. 그러면 우리 몸으로 들어온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세포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바깥이 나보다 농도가 높아. 나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삼투. 그래, 삼투 현상. 막을 통해 용질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용매, 물이죠, 물. 물이 이동을 해서 양쪽에 지금 불균등한 상태를 균등한 상태로 만들려고 움직여요. 물이. 지금 이게 농도야. 그럼 물은 어디에 더 많니? 자, 상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야. 물은 저 농도인 쪽에 많겠죠. 그래서 물이 나가서 이 농도가 다른 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우리 왜 그런 경험 해봤어요?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인다고 하지. 그럼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어떻게 돼? 찌그러들지. 물을 뺏겨서 그래. 물을 뺏겨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세포는 물을 뺏기고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쭈그러들어.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물을 벌컥 먹고 잤어요. 그럼 그 물이 상대적으로 내 세포 속을 고농도로 만드는 거예요. 농도 차가 만들어지죠. 이러면 아까 얘기했죠? 막을 통해 용질은 움직일 수 없어. 용매, 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물이 밖에 많으니까 막 들어와.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포가 물을 흡수해서 커지겠지. 커져. 커지다가 으악! 안 되겠어. 그럼 빵 하고 터진다고. 따라서 이 나트륨의 농도는 우리 세포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돼요. 이러한 성질을 삼투압 조절. 자, 삼투압.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이 변하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조절하려면 자, 지금 내가 너무 짠 걸 많이 먹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이 마르겠지.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이 고농도인 상태를 희석시키려면 물이 필요해. 물이. 그래서 갈증 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갈증.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갈증. 그 다음에 소변은 어떻게 배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목이 마렵고 몸은 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태야. 그럼 물을 버리는 일은 적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소량의 소변이 배출이 돼요. 반대로. 자, 얘는 어떠냐면 지금 몸에 물이 너무 많은 거지? 물을 버려야 돼. 그래서 다량의 소변이 배출돼요. 이렇게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결국에 이 몸의 농도를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 물과 나트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과 나트륨 이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핵심이고, 그럼 물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또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페이지를 넘겨서 일단 제목은 삼투압 중에 왜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성이 높을 때를 알면 낮을 때는 그거의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압이 높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낮을 때는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거지. 자, 삼투압이 높을 때, 짠 거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보자. 삼투압이
높을 때. 우리가 삼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현상을 빨리 벗어나려면 두 가지 물질의 양을 조절해야 돼요. 삼투압을 결정하는 건 물,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과 나트륨의 이온을 조절하는데 물, 그리고 나트륨. 이 물과 나트륨은 우리 몸에 어디에서 조절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오줌의 양으로 또 오줌의 농도로 조절하는 거거든. 근데 소변, 오줌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치, 콩팥 또는 한자로 하면 신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과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기관은 신장, 콩팥이에요. 콩팥. 그래서 콩팥에서 물을 더 버릴까 덜 버릴까를 결정하고 콩팥에서 나트륨을 더 버릴까 덜 버릴까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콩팥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할 때는 대뇌가 아니라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해요. 그지?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무엇을 통해? 신경 그리고 호르몬을 통해 콩팥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 다음에 붙일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을 콩팥에서 이건 이제 배설 과정을 좀 공부하면 더 쉬운데 우리가 배설을 아주 자세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물 재흡수, 나트륨 재흡수, 이걸 결정해야 돼. 만약 흡수하지 않았으면 버려지는 거야. 오줌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에서 자, 삼투압이 지금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몸은 굉장히 짠 상태인 거야. 이럴 때 물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의 재흡수량은 늘려야 되겠지. 자, 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신장에서도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 안으로 흡수하는 거야.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반대로 지금 짜게 하는 나트륨을 또 흡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재흡수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물 재흡수하지 말고 나트륨 재흡수하지 말고 다시 거꾸로 했대요. 물은 재흡수하고 나트륨은 재흡수하지 말아야 나머지가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물을 재흡수했기 때문에 물이 쫙 몸 안으로 흡수된 상태야.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적겠죠. 그래서 소량의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트륨의 흡수는 덜 했으니까 오줌으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줌 속의 나트륨의 양은 많아져요. 진한 농도.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소량의 진한 농도의 오줌을 배출하게 돼요. 소변, 배설. 자,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짠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물을 너무 마시지 않으면 삼투압이 높아져서 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량의 오줌을 내보내게 돼요. 그럼 다시 재흡수한 물에 의해서 삼투압을 낮출 수가 있겠죠. 또 나트륨은 많이 나갔으니까 또 삼투압을 낮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삼투압을
이렇게.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보세요. 자, 시상하부가 물의 제흡수를 명령할 때 시상하부를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가 뇌하수체 후엽이야. 후엽.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조금 어려워. 자, 이 호르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인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의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명하는 거야. 이 호르몬 때문에 오줌이 많아져, 적어져? 오줌이 적어지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가는 호르몬은 물의 제흡수,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적어지게 해요.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오줌이 이뇨잖아, 이뇨. 그지?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항자가 붙어, 항. 그래서 얘를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불러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이 적어지게 하는 호르몬이야. 왜 오줌이 적어졌어? 오줌으로 나갈 물이 못 나가게 된 거지. 몸으로 쫙 다시 흡수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영어로 다 하면 안티다이유레틱, 그래서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 ADH예요. ADH.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항이뇨 호르몬 좀 중요해. 잘 알아둬야 돼. 그럼 보세요. 물을 많이 재흡수하려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되는 거야. ADH가 많이 나오면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되고 오줌의 양은 적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나트륨의 재흡수는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강조되진 않지만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는 알아두면 훨씬 좋아요. 이 나트륨의 재흡수 호르몬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예요. 들어봤지?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어디더라? 부신 겉질, 그치?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부신 겉질을 자극할 때도 이때 호르몬이에요. 생각해봐. 간내는 여기 있지? 부신은 신장에 붙어있는 기관이잖아요. 호르몬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호르몬이 A, C, T, H. 이건 부신 겉질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란 뜻이야. 그래서 부신 겉질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호르몬에 의하여 부신 겉질에 있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면 이것이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재흡수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재흡수 양을 적게 하려면 이 호르몬도 억제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물은 재흡수를 촉진하고 나트륨의 재흡수는 억제해야 소량의 진한 농도를 가진 오줌이 배출이 되고 그것으로 삼투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쪽 나트륨의 조절 쪽보다는 이쪽 물의 재흡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의 재흡수 쪽으로. 하나 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ADH는 만약에 삼투압이 높아지면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삼투압이 높아지면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삼투압과의 관계를 그린다면 여기 X축이 삼투압이라면 ADH는 높아져요. 자, 삼투압이라면 몸의 농도가 진해지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ADH가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ADH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내가 혈압이 높아. 혈압이 높아. 혈압은 혈관 안에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때 물을 많이 재흡수하면 혈압이 더 높아지겠지. 혈압이 높을 때는 ADH의 분비량이 적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혈압 또는 혈액량, 자 혈압 또는 혈액량이 많아질수록 ADH는 이렇게 적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도 혈압과 관련지어서 잘 알아두면 ADH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삼투압 알아봤고요. 이거 낮을 때는 반대니까 이건 적게, 이건 많이. 그렇게 하면 다량의 묽은 오줌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삼투압을 다시 높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삼투압 조절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